립스에 대해서 생소하시면은 립스는 그냥 옵션 똑같은 거예요. 옵션 똑같은 건데 만기일이 1년 넘어가는 옵션을 이제 립스라고 하죠. 버프 클러프라는 분이 이제 레딧 유저시죠. 한 16시간 정도 전에 이 글을 쓰셨는데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력은 본인이 있으시대요.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포드 립스를 이제 사셨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립스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립스를 사셨다고 하면 대부분 콜옵션을 사시죠. 립스는. 왜냐면은 이제 마켓이 다운턴으로 굉장히 초장기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ETF를 살 때도 인버스 ETF를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게 좀 드물잖아요.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립스를 가져갔는데 포드 콜 옵션 립스를 1월 25일 날 사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콜옵션은 2023년도 1월 20일에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보면은 1년이 훨씬 넘게 남아 있죠.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5. 그죠? 지금 포드가 얼마죠? 지금 한 15불 되지 않나요? 15불, 14불. 자, strike price is $5. So I'm deep in the money라고 하죠. 그럼 deep in the money는 뭘까요? deep in the money. in the money라는 거는 이제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당장에 우리가 옵션 홀더로서 콜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장에 엑셀사이즈를 해서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14불, 15불 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5면 이제 인더머니인데 굉장히 그 내재 가치의 부분이 거의 이 옵션 프리미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theta is still theta가 굉장히 낮죠. 그죠? theta는 뭐죠, 우리가? 어제 이제 채팅창에서 몇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theta는 이제 옵션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옵션의 가치가 줄어드는 정도에 대한 sensitivity rate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옵션을 들고 있다면 하루가 지날 경우에 이 정도의 가치가 옵션에서 빠지는 거죠. 한 계약당.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옵션의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my question is, when will I need to really start being concerned of how long put before expiration before data will start to kick in? 여기 써 있죠. 이분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슈우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죠. 이제 본인이 옵션들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으신데 만약에 이제 이 옵션의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 뭐 콜이든지 푸시든지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 했을 때는 이 theta decay라는 게 있죠. theta decay. 그래서 theta DECAY라는 게 있어요. term이. 이게 뭐냐면 하루하루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옵션의 가치가 줄어드는 정도를 이제 theta decay라고 하는데 슈님께서 계산을 다 해봤더니 내가 만약에 옵션 롱 포지션을 엄청 많이 들고 있으면 모든 상황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시간만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날아가는 하루하루 증발하는 돈들이 엄청나게 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라.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옵션 이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long call, long put 이렇게만 하십니다.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저기 이제 좀 요즘에 좀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제 폴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 전략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롱 스트래티지만 하시는데 여기서 롱이라는 것은 매수죠. 그러니까 콜을 사거나 풋을 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마켓의 타이밍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맞춰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옵션을 이제 초창기 했을 때는 저도 물론 그런 방식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단 이틀 뒤의 상황, 단 3일 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이제 RSI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막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켓 타이밍 자체를
굉장한 확신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일반인들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틀린 점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이 주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초 자산의 그런 이제 long term outlook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항상 educated guess라고 하잖아요. educated guess라고 하는데, 자, guess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뜻은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앞에 educated이 들어가면 그 확률 자체를 높여준다고 해서 educated guess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 이틀 뒤의 상황, 하루 뒤의 상황은 사실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이 거의 의미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막 차트에다 막 줄 긋고 막 난리 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테크니컬 어나리시스 트레이더들을 많이 봤거든요. 헤지펀드에서도 봤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런 인디케이터라든지 레이쇼들이 항상 모든 마켓 상황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마켓 상황마다 틀리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여기 이분께서, 버프클러프라는 님께서 이제 레딧 유저이신데, 이분이 장기 이제 콜옵션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만기가 2023년도에 만기가 되는 콜옵션을 갖고 계십니다. 갖고 계신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5불이래요. 그래서 I'm deep in the money라고 하네요. 그 말 뜻은 굉장히 어, 내재 가치가 굉장히 많은 옵션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장기 옵션이기 때문에 세이라가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이분께서는 이제 세이라에 대해서 이제 컨설이 있으신데 이제 시간 가치가 이제 하루하루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임팩트를 받기 싫다. 약간 그런 좀 이제 뉘앙스로 말을 하셨죠. 언제 이 세이라가 내 프로핏에 영향을 줄 것 같으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옵션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델타가 97.5래요. 97.5. 이 뜻은 뭐냐면 만약에 주가가 일부러 올라갈 때 이 옵션의 프리미엄은 97.5센트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의 주식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옵션을 사신 거죠. I don't want to take profits too soon, especially when it seems like Ford is primed to keep doing well. 포드가 굉장히 잘 되고 괜찮죠, 요즘에. 최근에. 물론 한 6월 달부터가 계속 조정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15불 언저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상황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분께서 이제 립스를 많이 트레이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초장기 옵션 립스를.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께서 생각을 하신 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옵션에 좀 수익이 나신 것 같죠? 수익이 좀 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약간 픽업을 했잖아요. 그죠? 포드 주식이 최근에 좀 픽업을 했는데 이게 주가가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 나는 run CCs on it. 그 뜻이 뭐냐면 CC는 이거는 covered call이라는 걸 줄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CC라는 거는 covered call. covered call은 뭐냐면 이 립스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다가 델타가 굉장히 높은 이 옵션을 갖고 있다는 거는 거의 이 옵션을 주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지금 하신 전략 같은 경우에. 자, 그럼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픽업을 했을 때 커버드 콜을 팔겠다는 거죠. 그 똑같은 주식의 언더라인 그 옵션에 콜 옵션을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상 그렇게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만약 커버드 콜을 팔았을 때 한 계약당 약간 프리미엄이 한 10불 정도밖에 안 나온다. 여기서 one standard deviation, 그죠? 표준 편차 1로 했을 때 프리미엄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지금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다른 이제 경험이 조금 더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 I agree selling calls may not worth it. 이 뜻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이 굉장히 low volatility 구간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케이, 나는 커버드 콜을 파는 거는 그렇게 좀, 나도 agree 한다. 나도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너는 그냥 주식을 사지 않고 왜 립스를 사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립스를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이따가 드리고요. 넘어가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분께서, 왜 너는 주식을 안 사고, 왜 옵션을 사냐?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델타가 97.5니까 주가가 1불 올라갈 때 1불 올라가는 거랑 주가가 1불 올라갈 때 97.5센트 올라가는 거랑 거의 뭐 삐까삐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은 You barely have any extrinsic value.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에서는 프리미엄은 뭘로 돼 있죠? intrinsic value에다가 extrinsic value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개를 더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건데, 자, intrinsic value는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콜옵션 행사가가 5불이다. 근데 지금 주가가 10불이다. 그러면 intrinsic value는 5불이죠. 거기다가 이제 extrinsic value가 붙어요. 그죠? 옵션에는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 만기일까지 남은 일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외제 가치를 또 형성을 합니다. 자, theta only affects extrinsic value, so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as long as the stock price doesn't go down.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확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리 뭐 너가 이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물론 콜옵션을 들고 있는 거죠. 립스 콜옵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옵션의 가치는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주식의 형태를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주가가 그냥 스테이 한다는 가정 아래 너는 그 세이라가 이제 시간 가치가 빠지는 거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이라 디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가치의 하락은 이게 만기가 약 한 30일 남았을 때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이분의 의견에서 조금 약간 수정을 해드리자면, 자, 데이터 디케이는 사실 물론 30일 남았을 때부터 좀 빨라지는데 훨씬 눈에 띄게 빠르지만 어찌 보면 한 60일 전부터는 그게 어느 정도 내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 extrinsic value라고 할게요. 여기가 쓰기가 좀 힘드니까 extrinsic value. extrinsic value가 떨어지는 게 이게 만기일 EXP로 쓸게요. expiration date.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현재고 만기일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죠? 여기는 이제 남은 일수가 0이 되겠죠. 여기는 남은 일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일 정도, 한 60일이라고 할까요? 나는 한 100일 정도. 100일 남았을 때와 만기일이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다가 한 60일부터 이 정도 떨어지다가 30일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30일, 여기가 60일. 그래서 뚝뚝뚝뚝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한 60일 정도 전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좀 답변이 됐나요? 그래서 이분께서 30일 정도 전부터 좀 걱정을 해라. 자, 그러면은, 아까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포드 약간, 립스를 한번 볼까요? 1월 20일, 2023년. 그죠? 1월 20일. 그리고 그 논외로, 어떤 다른 분께서는 이게 좀 bid-ask spread가 너무 넓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립스를 거래하실 때는요, bid-ask가 대부분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건 넓은 것도 아니고, 한 25센트 차이 나는 거는, 가끔 보시면은 굉장히 좀 유동성 없는 주식들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 이게 막 엄청나게 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괜히 막 조바심 나가지고, 나 그냥 갑자기 에스크에 갑자기 체결을 해버리시면은 굉장히 큰 손해가 나실 수도 있어요. 시작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요. 립스를 거래를 하실 때는 좀 약간 좀 페이션스를 갖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행사가가 얼마라고 그랬더라? 5불이라고 했죠? 5불짜리. 그죠? 자, 이게 아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폴드의 립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봐야 될 부분은 지금 주가가 여기 있어요. 맞네요. 한 15불 한 50센트 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테이라가 자, 하루하루 지나도 거의 뭐 영향을 안 미쳐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거의 영향을 안 미치고 그리고 델타가 아까 그 친구가 말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높죠. 깊은 내가격의 그 콜옵션을 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일로 와서 자, 여기 보시면은 델타가 97%, 그리고 세이라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15불 5에서 자, 16불 5가 됐다 했으면은 어, 물론 이제 게마라든지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델타의 부분 대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가 일부러 올라갈 때 97센트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델타. 그래서 굉장히 딥 인 더 머니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립스를 사신다고 했을 때 이런 딥 인 더 머니 립스를 사시게 되시면 거의 주식을 사는 거랑 거의 다름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다? 여기서 립스의 장점이 나오죠. 자, 포드 그 주식을 100주를 사면 얼마죠? 얼마가 들죠? 내 계좌에서 1,500불이 들잖아요. 그죠? 1,500불. 15불 53전 곱하기 100 하면 1,550불이 들죠. 내가 드는 돈이 한 계약당.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립스를 샀다. 자, 효과는 비슷하다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일부러 올라갔을 때. 립스는 얼마 들죠? 여기서 약 한 1,050불 정도 들죠. 그죠? 1,060불, 70불 정도 들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립스를 사용하면 뭐가 장점이다?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그래서 립스를 사용하시는 이제 사람들은 약간 내가 주식을 사고 싶지만 이 주식에 내 잔고를 다 쓰긴 싫어. 그런 상황에서 초장기 옵션, 그중에서 델타가 굉장히 높은 거, 이제 주가의 변동과 이 옵션의 가치의 변화가 굉장히 민감한 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가 정리가 됐고, 립스를 사용하는 이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가를 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 콜옵션을 대상으로 커버드 콜을 팔까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왜 안 하느냐. 자, 여기 밑에를 보시면 돼요. 밑에를 보시면 여기 implied volatility.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높이도 올라갔던 주식인데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죠? 변동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옵션의 프리미엄 가치는 높다, 낮다?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곧 earnings가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변동성이 올라갈 텐데 earnings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낮다 했을 때는 사실 커버드 콜을 하기는 좀 약간 좀 부담스럽죠. 프리미엄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한번 볼까요? 커버드 콜 한 60일 정도 만기를 잡고 60일 정도 만기 잡고 프리미엄을 보면 요 정도 어디 볼 거 아니에요. 외가격에서. 그죠? 여기 어디서 볼 텐데 거의 뭐 돈을 못 받죠.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한 10불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 콜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립스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게 립스인데 립스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런 립스 초장기 옵션을 가져가고 콜 옵션을 가져가고 여기서 자, 콜 옵션을 팔았다. 커버드 콜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런 전략을 뭐라고 하냐면 poor man's covered call이라고 그래요. poor man's covered call. 여기서 poor man이라는 가난한 자의 커버드 콜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자, 우리 여기서 커버드 콜 해보신 분. 돈 많이 드나요? 돈 적게 드나요? 커버드 콜 해보시면. 좀 이건 싼 주식이니까 좀 비싼 주식 한번 볼까요? 뭐한 엄청 비싼 거 말고 한 테슬라 정도? 아니면은 뭐 maybe 아마존 봅시다. 아마존. 엄청 비싼 걸로. 자, 아마존 커버드 콜 하시려면 한 주에 3,200불이죠. 그죠? 그럼 이거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주식을 100주가 필요하잖아요. 커버드 콜은. 그게 필요하고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콜옵션을 파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30만 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한 주식에, 한 트레이딩에 30만 불을 투입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아마존 주식을 100주 드는 효과를 얻고 싶다 해서 다시 초장기 립스로 와서 자, 똑같은 만기를 아까 그거랑 2023년도 1월 20일 만기를 보면 deep in the money 한 델타 한 90 정도로 볼게요. 90 정도. 자, 한 1200, 한 12만 불. 아까 30몇만 불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현저하게 낮죠. 들어가는 돈이. 그죠?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장기 립스를 사고 나서 그것을 담보로, 담보라고 하긴 그래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기초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외곽의 콜옵션을 판다고 했을 때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커버드 콜을 하는 거를 poor man's covered call이라고 한다. 한국말로는 가난한 자의 커버드 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립스를 사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거를 커버드 콜 전략으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term으로는 diagonal spread라고 그래요. diagonal spread. 어, 이제 만기일이 틀리고, 그죠? 만기일이 틀리죠. 음, 왜냐면 이거는 초장기 옵션이고, 우리가 만약에 콜옵션을 판다고 했을 때는 단기 콜옵션을 파는 거예요. 단기 콜옵션은 여기 한 60일 정도 남은 거를 볼 거예요. 내려와 보시면은 한 요 정도 거의 콜옵션을 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만기일이 틀리죠. 롱 콜옵션은 초장기로 하고, 숏 콜은 단기로 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주식을 100주를 사서 커버드 콜을 파는 것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든다. 그래서 포먼스 커버드 콜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